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면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할까? 지금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60대 이후에 10명 중 8명이 한 번 이상은 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에이, 나는 그냥 여기서 끝까지 살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건이 달라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이사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미리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정말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노후 주거의 핵심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집 크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제 애들도 다 나갔는데 작은 집이면 충분하잖아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너무 작은 집에 사시는 분들 만나보니까요.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집이 너무 좁으면 마치 감옥 같다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처음엔 아늑하네 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갑갑하고 숨 막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노후 주택 크기가 있어요. 18평에서 20평 정도예요. 이 정도면 어떤가요? 하나, 부부가 각자 방 하나씩 쓸 수 있고요. 둘, 함께 쉴 수 있는 거실도 있고. 셋, 물건 놓을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있어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크기죠. 관리하기도 편하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둘째, 병원 옆? 아니에요. 복지관 옆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혹시 몰라서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잠깐만요. 이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병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생각보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창밖에서 울리는 그 경보음이 언제 적의 나 때문일지도 몰라 하는 걱정을 자꾸 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복지관 근처는 정말 달라요. 복지관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사는 곳이에요. 살아가는 곳이에요. 맛있는 밥도 먹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새로운 것도 배우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그런 삶이 굴러가는 중심이 되는 곳이거든요. 게다가 대부분 무료이거나 정말 저렴해요. 도시락 하나 값보다 싼 돈으로 프로그램 서너 개 듣고 밥까지 먹고 와요. 일본에서는 벌써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싸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이에요. 정말로. 셋째, 자녀와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이 말씀도 정말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죠. 밥도 같이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2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져요. 사위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아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뭔가 말없이 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집에 부모님이 항상 계시다는 게 눈치라는 족쇄가 되는 거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 집이었던 곳에서 손님 대접받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는 거리.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이나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거리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주거 형태별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째, 전원주택, 로망과 현실 사이.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꿈 있었거든요. 앞에는 산, 뒤에는 텃밭, 아침에는 새소리, 저녁에는 고기 구워 먹고. 상상만 해도 정말 좋죠? 그런데 실제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현실은 좀 달라요. 봄이 되면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여름에는 모기랑 각종 벌레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가을에는 낙엽 줍느라 허리 아프고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고립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요. 119 부르기엔 애매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와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프다고 소리쳐도 들어줄 이웃이 없어요. 실제로 한 어머니가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 만에 서울로 다시 돌아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긴 경치가 예쁜 감옥이야.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 정말 와닿는 말이죠? 노후에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둘째, 실버타운의 함정. 실버타운은 어떤가요? 밥도 나오고 병원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다던데. 맞아요. 실버타운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입구에는 경비가 있고 안에는 간호사도 있고 아침 저녁 챙겨주는 직원들까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편안함이 마음까지는 채워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젊은 사람도 아이도 다양함도 없는 단일 세대만 모여있는 공간이거든요.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고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뿐이에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에 계셨던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만 돌아가니까 사람이 메말라요. 그래서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셋째, 아파트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선택. 그럼 결국 어디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곳 살아보다가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요.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으로 가장 높은 안정성을 주는 구조예요. 하나,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이 모두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요. 둘, 외롭지 않아요. 위급할 때 도와줄 이웃이 있어요. 셋, 관리실, 경비, CCTV 같은 안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넷, 유지비도 생각보다 적게 들고 관리도 깔끔하게 돼요. 다섯, 경로당, 문화센터,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해요.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에요.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예요.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보면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아니에요. 여러분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황별로 어떤 선택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연금이 많지 않거나 소득이 거의 없어서 생활비가 빠듯하시다면요. 복지관 근처 아파트를 무조건 1순위로 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돈이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 있거든요.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 상담, 심지어 문화 활동까지. 복지관은 무료 종합센터예요. 집이 좀 비좁더라도 복지관 하나로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노후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힘이거든요. 두 번째 상황, 건강에 불안이 있으시다면,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요. 도보 10분 거리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1층이거나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리고 병원은 무조건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하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옆에 살면서도 그 병원에는 한 번도 안 간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이거예요.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그리고 그 근처에 내과, 치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 곳. 이게 진짜 몸이 살아있는 한내 발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이에요. 세 번째 상황, 외로움이 걱정되신다면 단지 내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약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기도 해요. 네 번째 상황, 아직 활동적이시라면 나는 아직 놀고 싶어, 활동적으로 살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도시명 신축 단지나 중소도시 복합단지를 보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에너지가 좋아요.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다 붙어 있는 곳 말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조용히 물러날 필요 없어요.
조금 시끄러워도 좋아요. 놀이터 소리, 버스 정류장 소리, 지나가는 청년들의 목소리.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늙지 않아요. 다섯 번째 상황, 정말 마지막 집을 고민하신다면 지금은 멀쩡하셔도 80세 이후를 대비하셔야 해요.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 시설이 근처에 있는 지역을 보세요. 언젠가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때 그때를 도와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 요양병원, 방문간병, 보호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이 오는데 불편하지 않은 위치. 서울이라면 교통 허브 근처, 지방이라면 중소도시 중심지. 무조건 차 타고 1시간 안쪽이어야 정말로 찾아와요. 그리고 그 집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게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말씀드리게요. 지금 60대 이상 4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계세요. 7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면 돼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복지관 합창단, 도서관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자전거 동아리, 마을신문 만들기.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사회적 백신이 돼요. 혼자 사는 건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는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삶의 무대를 고르는 거예요. 그 무대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이에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